복싱에서 취권을 쓰는 복서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복싱은 발이 자유롭고 펀치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타 투기 종목에 비해 회피 기술이 잘 발달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처럼 현란한 스텝으로 상대를 농락할 수도 있고, 플로이드 메이웨더처럼 타고난 거리 감각으로 펀치를 피할 수도 있으며, 나심 하메드처럼 구애받지 않는 움직임으로 링 위를 활보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만 들어도 화려함이 먼저 떠오르는 선수들 틈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엠마뉴엘 어거스터스 선수야말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복서입니다. 영화 취권의 영어 제목인 Drunken Master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엠마뉴엘은 마치 성룡처럼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현혹시키고 래퍼처럼 타고난 리드미컬함으로 경기를 즐길 줄 아는 선수이지만, 단순히 독특함만 갖춘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거리 감각과 카운터 능력, 터프함과 펀치력까지 고루 갖춘 인자강이기도 한데요.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자신이 싸웠던 상대 중 가장 힘들었던 상대로 꼽았을 만큼 다재다능한 복서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승패가 비슷한 전적으로 가진 능력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승패보다는 싸우고 싶은 열정을 우선시하여 상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링에 올랐으며, 종종 억울한 판정으로 복싱계에서 외면받은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력과 재능만큼은 누구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고 복싱을 누구보다 순수하게 즐겼던 복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1975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엠마뉴엘은 어려운 유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지냈는데요. 이런 불안한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친 성격을 가지게 된 엠마뉴엘 선수는 길거리 싸움을 일삼기를 반복했고, 경찰서에도 들락날락거리면서 자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배운 복싱으로 스트리트 비프 같은 길거리 싸움 대회에도 참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복싱에 대한 경험을 쌓기도 했죠. 엠마뉴엘은 당시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항상 화가 나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목표 없이 지내던 그는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살다가는 마약상이나 되거나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덜컥 들었고,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복싱 체육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제임스라는 트레이너를 만나 체계적으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출전한 엠마뉴엘은 2년 동안 27전이라는 많은 수의 경기를 소화해냅니다. 짧은 경기 텀과 부족한 준비 기간을 개의치 않고 경기에 나서는 쿨한 성격은 이때부터 이미 드러나 있었죠. 그러나 엠마뉴엘은 수많은 아마추어 대회를 거치면서 지루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결국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곧바로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프로가 된 엠마뉴엘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의 경기를 모두 소화해냈습니다. 1994년 7월에 첫 경기를 치른 그는 95년에 7경기, 96년에는 6경기, 97년에는 다시 7경기, 그리고 98년에는 무려 10경기를 치르면서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링 위에 올랐죠. 비록 전적은 승보다 패가 살짝 앞서는 정도로 무패이거나 거의 패배가 없는 스타 선수들의 성적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98년 2월부터 6연승을 달리고 있던 그는 98년 9월 17승 12패 3무의 성적으로 IBF와 WBO 인터콘티넨탈 라이트 웰터급 타이틀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대는 영국의 존 텍스톤으로 당시 16승 3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고, 엠마뉴엘은 9월에만 3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마지막 경기를 불과 열흘 만에 마쳤던 참이었습니다. 경기 또한 영국에서 열렸던 만큼 엠마뉴엘은 챔피언의 희생양으로 선택된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매치였죠. 경기 보시겠습니다. 잽 바디로 앞손을 살려보는 텍스톤. 기세 좋은 스윙입니다. 몸이 무거워 보이는 엠마뉴엘. 긴장한 듯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기어를 올린 엠마뉴엘이 금방 페이스를 찾습니다. 한 수 위의 스피드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여유를 찾은 듯 웃어 보이는 엠마뉴엘. 양 스탠스를 고루 활용하는 텍스턴에게 사우스포에는 레프트 훅을, 오소독스에는 스트레이트성 펀치를 던지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세한 머리 움직임만으로 펀치를 모조리 피해내는 엠마뉴엘. 자신의 공격은 성공시키고 상대의 공격은 흘리는 복싱의 기본을 보여주는데요. 챔피언을 상대로 한껏 여유를 부려봅니다. 그러나 채점에서는 압도적인 텍스턴이 앞서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패배가 확실해지기에 뭔가 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요. 라이트 한 방을 크게 때린 엠마뉴엘.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큰 스윙으로 KO를 노리는 그는 어퍼와 양훅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KO 당하기 직전의 텍스턴. 겨우 버텨보고 있지만 가드 사이로 주먹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야, 결국 심판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리듬을 완전히 잡은 엠마뉴엘의 여유로운 승리. 영국 챔피언의 제물로 바쳐질 것 같았던 엠마뉴엘이 의외의 실력을 보여주며 IBF와 WBO의 라이트 웰터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러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챔피언이 되고 5개월 동안 2연승에 성공한 그는 앨런 베스터를 상대로 시종일관 즐기는 모습으로 경기를 지배했으나 12라운드에 1초를 남겨두고 KO 패배를 당하며 벨트를 넘겨주고야 말았죠. 또한 IBA와 NABF에서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전을 치렀으나 이마저도 모두 패배하며 3연패의 수령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가 만난 건 다름 아닌 플로이드 메이웨더였습니다. 당시 WBC 슈퍼배더급 챔피언이자 23승 무패였던 메이웨더는 극단적으로 수비에 치중하는 최근 스타일과는 다르게 KO율이 상당히 높았던 공격적인 복서였습니다. 23번의 승리 중 17번을 KO로 기록할 정도로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량을 자랑하고 있었죠. 이런 메이웨더를 상대로 22승 16패 3호의 엠마뉴엘은 역시나 일방적인 패배가 예상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이번에도 호기롭게 링 위에 올랐습니다. 초반부터 콤팩트한 자세로 하나씩 맞춰나가는 메이웨더. 특유의 회피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는 물러섬 없이 치고받으며 분위기를 달궈 놓는데요. 엠마뉴엘도 메이웨더의 지지 않는 상체 움직임으로 주먹을 흘려줍니다. 잽, 스웨이, 레프트 훅으로 재미 보는 엠마뉴엘. 본인의 장기인 쓱박에 당한 메이웨더는 다소 격양된 모습입니다. 여러 차례 펀치가 들어갔지만 되려 밀고 들어가는 엠마뉴엘. 펀치를 허용하더라도 꿋꿋이 후속타를 날려주니 메이웨더가 연타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스트레이트를 맞았으나 레프트 훅으로 갚아주는 엠마뉴엘. 웬만해선 맞추기 힘든 메이웨더의 앞면에 꽤 자주 주먹이 들어옵니다. 공이 울렸음에도 신경질적으로 한 대 더 때리는 메이웨더. 너무 분해 보이네요. 레프트 훅과 길게 치는 잽이 아주 잘 통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카운터를 쉽게 내지 못하는 메이웨더. 오히려 인파이팅을 시도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습니다. 슬슬 리듬 타기 시작하는 엠마뉴엘. 완급 조절까지 해주는 모습인데요. 길게 뻗는 엠마뉴엘의 왼손이 꽤나 까다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메이웨더. 오히려 펀치를 아끼면서 빈틈만 찔러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링줄을 등지고 방어에 집중하는 메이웨더. 상대를 끌어들이는 메이웨더의 작전에 엠마뉴엘의 체력이 소진되고 말죠. 눈에 띄게 움직임이 굼떠진 엠마뉴엘. 분위기가 넘어오자 다시 욕심을 부려보는데요. 스피드에서 밀리지 않던 엠마뉴엘이 슬슬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제는 방어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엠마뉴엘. 결국 코너 측에서 수건을 던지며 경기 마무리됩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메이웨더를 크게 고전시킨 엠마뉴엘은 이 경기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는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 바로 영화 파이터의 실제 주인공이자 아투로 가티와의 트릴로지로 유명한 선수 미키 워드와의 경기입니다. 엠마뉴엘의 발을 묶어놓으려는 미키 워드는 코너로 몰아넣고 근접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짧게 치는 훅으로 엠마뉴엘을 두들겼죠. 엠마뉴엘이 자랑하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하기에 까다로운 상황.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엠마뉴엘은 초반 라운드를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거리에서는 순수히 물러나지 않았죠. 특유의 취권 동작이 나오면서 리듬을 잡아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워드의 게임에 익숙해지며 비슷한 양상을 만들어갔고 감각적인 수비에 이은 받아치기로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죠. 타이트하게 초반을 보낸 탓에 체력이 떨어진 미키 워드. 그럴수록 머리를 붙이고 전진하며 최대한 엠마뉴엘의 움직임을 제한시켰습니다. 양 선수의 엄청난 난타전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혼전 속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림이 반복됐습니다. 끊임없이 상체를 움직여주는 엠마뉴엘과 터프하게 휘두르는 미키 워드. 클린치로 쉬어갈 법도 한데 오로지
주먹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리버샷으로 다운시키는 미키 워드, 비틀거리면서도 전진하는 엠마뉴엘. 10라운드를 꽉 채운 두 선수의 난타전은 모든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미키 워드에게 돌아갔으나 두 선수는 승자가 의미 없는 대단한 승부를 보여주었고, 추후 미키 워드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상대한 선수 중 가장 힘들었던 상대로 아투로 가티와 함께 엠마뉴엘 어거스터스를 뽑았습니다. 엠마뉴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는 좀처럼 연승을 쌓지 못하고 승패를 반복했으나 짧은 경기 텀에도 망설임 없이 링에 올랐죠. 심지어 당시 37승 1패 2무의 성적을 보유한 강자 카를로스 빌체스를 상대로 경기 이틀 전에 대체 카드로 투입되기도 했죠. 야, 말이 이틀 전이죠. 우려한 대로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엠마뉴엘은 평소와 다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링을 넓게 쓰는 빌체스를 상대로 가드를 단단히 올린 채 경기를 천천히 풀어갔죠. 주먹을 최대한 아끼면서 한 방 한 방을 강하게 주는 엠마뉴엘의 전략에 빌체스 역시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상황. 대신 치열한 앞손 싸움이 이어지고 가끔씩 뒷손이 명중하는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6라운드가 되자 엠마뉴엘은 어느 정도 몸이 가벼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몸이 풀린 엠마뉴엘은 굳게 닫혀있던 가드도 같이 풀어주면서 보다 가볍게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머리 움직임 또한 살아나는 게 보였죠. 이제는 완전히 몸이 올라온 듯한 엠마뉴엘과 끝까지 집중을 놓치지 않는 빌체스. 그렇게 리듬을 타기 시작한 엠마뉴엘을 쉽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시원하게 덤벼드는 펀치러시의 빌체스는 버티기 급급했죠. 휘몰아치는 엠마뉴엘의 공격을 버텨내는 빌체스. 투혼을 발휘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빌체스의 왼쪽 눈가에 아주 큰 커팅이 발생했고 결국 엠마뉴엘이 TKO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엠마뉴엘은 국제복싱연맹 라이트 웰터급 부분에서 세계 2위까지 오르게 되었죠. 곧바로 다음 경기부터 4연패에 빠지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했으나 IBA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승리하며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엠마뉴엘에게는 억울한 사건들이 연이어 찾아오는데요. 불과 2달 뒤 IBA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 엠마뉴엘은 토마스 베리엔테스를 상대로 7라운드까지 점수에서 이기고 있었으나 심판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실격 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엠마뉴엘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코트니 버튼을 만난 엠마뉴엘은 10라운드를 꽉 찬 명승부를 보여주었고 간간히 취권 동작도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라운드를 가져가는데 성공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코트니 버튼의 손이 올라가고야 말았습니다. 편파 판정도 정도가 있는데 스코어 카드는 엠마뉴엘을 줘놓고 승자는 버튼으로 발표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판정은 미시간주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시행할 정도로 논란이 일어났으나 끝내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고 대신 2년 뒤 다시 버튼을 만난 엠마뉴엘이 8라운드 KO로 잡아내며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던 엠마뉴엘은 2008년 WBO 오리엔탈 웰터급 타이틀을 거머쥐며 마지막 불꽃을 불태웠고 이후 5연패를 기록하며 더 이상 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14년 그에게는 운명을 달리할 뻔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총격을 당한 것이죠. 엠마뉴엘은 체육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뒤통수에 총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 놓였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잡혔으나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버리고 말았는데요. 사건의 용의자인 당시 21살의 크리스토퍼 스틸스는 운전 도중 함께 타고 있던 사촌과 크게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스틸스가 차를 세워 홧김에 총을 쐈는데 이게 지나가던 엠마뉴엘에게 맞았다는 주장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심신이 모두 지쳐버렸던 엠마뉴엘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너무 지쳤다며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후유증을 겪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2016년 약혼과 함께 재기를 위한 훈련에 매진하였고 점차 몸 상태가 회복되며 아직까지 복싱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취권 복서라고 불리며 창의적인 동작들과 열정적인 파이팅으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엠마뉴엘 어거스터스에 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엠마뉴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복서가 아니라 싸움꾼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말처럼 만약 시대를 조금 더 늦게 태어나서 종합격투기 쪽으로 갔다거나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일정을 소화해냈다면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능이 참 많은 선수입니다. 특히 스타 만들기를 위한 전적 관리나 편향적인 부분이 심한 복싱계에서 잦은 대체 투입이나 판정과 일정에서 불리함을 안았던 부분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네요. 특히나 사망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복싱은 더욱더 선수 건강에 대해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